자, 지금부터 넓이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넓이라는 얘기부터 할 건데요. 넓이는 우리가 적분을 해서 구하는데요. 자, 적분과 넓이는 차이가 있어요. 적분은 플러스도 나올 수 있지만 뭐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죠. 그 차 넓이는 우리가 모두 다 플러스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곡선과 x축하의 넓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x축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y equal fx. 그리고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a랑 b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는 이 비금친 넓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금친 넓이 어떻게 구하냐? a부터 b까지, 자, 보니까 이게 fx니까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그림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a와 b가 되고, 자, 여기가 y equal fx라면 넓이는 지금처럼 x축의 아래쪽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넓이는 항상 뭐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적분값도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꼭 절대값을 붙입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자,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fx랑 gx가 있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요. 자, 하나만 잊지 마세요. 절대값을 씌우는 적분은 반드시 뭘 나눈다? 부호가 바뀌는 경계값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계산을 하려면 무조건 계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의 경계값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둘 다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뭘까요? 그쵸. 당연히 그래프를 이용하면 가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모두 다 넓이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음수일 때는 어떡하죠? 반드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냐? A부터 C까지는 플러스예요. 근데 C부터 B까지는 뭐죠?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C를 기준으로 해서 A부터 C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냥 써주지만 C부터 B까지는 영역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다 뭘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뭐다? 절대값이 들어가는 값을 우리는 넓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의 박스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넘겨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로 가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쪽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내용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꾼 내용과 약간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요. 두 곡선 사이.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fx랑 gx가 있고요. 자, 그 fx와 g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가 했더니 총 몇 가지죠? 자, 우선 보면 1번에 지금처럼 둘 다 양의 쪽에 있어서 그 둘레의 길이가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둘레의 길이가 모두 음수인 경우. 지금 보시면 뭐죠? 하나는 보시면 fx는 a부터 c까지 여기서는 fx가 gx보다는 크죠.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결국 fx가 뭐보다 gx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 내에서 두 개의 함수가 바뀔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건 아주 간단하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간 내에서 A부터 B까지 넓이인데요. 자, 우리가 요만큼의 넓이는 결국 fx가 A부터 B까지의 영역이죠. 거기에서 A부터 B까지의 뭐가 되는 거죠? gx의 넓이는 요만큼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s는 결국 뭐가 돼요?
a부터 b까지 fx에서 a부터 b까지 gx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둘 다 음수인 경우에요. 자,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신 것처럼 그래프를 보시면 a부터 b까지의 fx는 뭐가 되나 했더니 fx는 자, 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요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gx는 뭔가 했더니 gx는 요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지금처럼 뺄 텐데요. 보신 것처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그래프를 모두 다 똑같이 k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다 1번씩처럼 정리를 해줍니다. 보신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양수가 될 수 있도록 올려줘요. 자, 그러면 모두 지금처럼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1번처럼 모두 양수가 되는 구간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있는 내용처럼 똑같이 fx에다가 k만큼 gx에 k만큼 이동을 시키면 결국은 범위가 같기 때문에 하나를 묶일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일 때는 결국은 fx가 gx보다 크기 때문에 다음처럼 a와 b에서 둘레의 길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3번은 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3번은. 자, 3번은 왜 별 표시를 하냐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A부터 C까지는 fx가 크고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gx가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부터 C까지는 결국은 fx라는 넓이 여기에서 gx 생기는 이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주면 돼요. 자, 근데 C부터 B까지는 이번엔 gx가 위에 있으니까 gx의 넓이에서 fx의 넓이를 빼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A부터 B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결국은 A부터 C까지인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면 C부터 B까지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지금처럼 뭐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느 두 함수의 둘레 길이가 나오면요. 자, 여기서 A와 B 사이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둘러싸인 넓이는 자, A와 B가 결국은 영역의 경계값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일단 두 개를 빼요. 근데 뭐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어디가 fx고 어디가 fx가 크고 어디가 gx가 큰지를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제가 이 부분은 앞쪽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인데요.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요. 자, 사실은 특별한 설명은 없고 마치 공식처럼 정리만 돼 있어요. 자, 밑에 보셔도 이렇게 보시면 공식처럼 정리만 돼 있고요. 보시면 공식처럼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별개로 보지 마시고요. 결국 이거는 x축과 둘러싸인 둘레 넓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요게 만약에 fx라면 그냥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인데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죠. 넓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붙이고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결론을 알면 도움은 되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던 두 곡선 사이의 길이나 아니면 x축과의 넓이로 파악하시면 좋아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 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와 직선 간의 두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그냥 써주시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고요. 자, 일단 이차 함수는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빼기 직선이 있네요. 뭐예요? mx 플러스 n이 있죠. 자, 여기에 절대값 붙인 요거의 넓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나와요. 근데 결과에 있는 공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두 곡선 사이의 넓이랑 똑같죠. 정리해보시면 결국 뭐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고요. 자, 여기에 위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빼기 a 다시 x 제곱 플러스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림을 보면은 이게 위에 있고 이게 아래에 있지만 어느 게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요? 요렇게 절대값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x로 적분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차라리
왼쪽에 있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단 오른쪽의 내용을 익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